안녕하세요, 명탐정 찬입니다. 다들 이번에 웨이브에서 진행된 서바이벌 예능 피해게임2는 재밌게 보셨나요? 이진영님의 우승으로 종료된 현재 이번 피해게임2는 좋은 평가보다는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편인데요. 과연 어떤 부분에서 이번 피해게임2가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피해게임2 최종 리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먼저 피해게임2가 지난 시즌에 비해 나아진 점, 그러니까 좋았던 부분들부터 호평을 하고 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단연 스케일. 재작년에 진행된 피해게임 시즌1에 비해 시즌2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 스케일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우선 게임 배경이 되는 장소부터가 국내에서 발리 휴양지 별장으로 바뀌었고요. 그 덕에 더욱 특이해진 건물 구조나 열악한 환경 등이 눈에 더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장소뿐만 아니라 참가자와 시스템에서도 변화는 있었는데요. 참가자가 10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면서도 히든 플레이어라는 요소를 통해 제작진은 시즌1을 예상하고 본 시청자들의 뒤통수를 시작부터 때릴 수 있었죠. 그리고 시즌2의 게임들이 시즌1에 비해 더욱 질적이고 밸런스 있게 바뀌게 된 것도 좋은 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더 지니어스처럼 도입된 데스매치는 지나치게 정치적이었던 시즌1을 보완하고 순수한 1대1 승부 그림을 성공적으로 그려내었고, 다른 머니 챌린지와 같은 게임들도 대부분 전문 업체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밸런스를 제대로 잡은 모습을 보였죠. 마지막으로 피해게임2는 연출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개선되었는데요. 지난 시즌에서 부정적 평가가 강했던 패널식 연출을 탈피해 리얼리티 느낌이 더 강해졌고, 편집 방식 또한 미장센을 잘 살려 영화를 보는 듯한 긴장감과 몰입감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초반부에서 홍진호님이 실내로 들어가는 플레이어들을 바라보는 이 장면이 연출이 좋아서 기억에 잘 남아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좋은 점도 많았지만 아쉬운 평가가 더 많았던 피해게임2. 어떤 부분에서 그런 평가를 듣게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게임의 재활용이 많았다는 점이 그 첫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머니 챌린지와 데스매치를 몇 번씩 반복하고 비슷한 전략만 계속 짜는 플레이어들을 보면 보는 시청자들이 지루해지기 마련이잖아요. 티빙의 더 타임 호텔도 게임은 잘 만들었지만 그 게임들을 활용을 잘 못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피해게임2 또한 비슷하게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임의 재사용에 있었던 것 같네요. 다만 출연진 중 한 분인 서출구님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홍진호님의 부상이 예상치 못하게 이루어져서 피지컬 게임을 대부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에 불가피하게 게임들이 재사용되었다고는 하는데요. 이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유긴 하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문제점 하나가 떠오르게 되죠. 바로 촬영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했다는 점. 자극적인 마케팅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까지는 좋았지만 최소한 플레이어들의 안전은 보장해주어야 보는 시청자들도 좀 편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작진은 스격에 날 때 완전 안전 상태를 만들면서 최소한의 가이드로 제시하지 않는 등 열악하고 위험한 연출에만 집중하여 준비를 미흡하게 해 실망을 자아냈습니다. 적어도 어둡거나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혹시 모를 비상시에 대한 대처만 철저히 해두면 좀 좋았을 텐데 저는 그 점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 세 번째는 시청자가 쉽게 몰입할 수 없는 우승자와 그 마지막 화 자체에 있었는데요. 절대 이진영님이 우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방송분 내내 메인 빌런 역할이었던 이진영님이 우승까지 차지하고 마니 보는 입장에선 다소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권선징악이 항상 모든 방송의 정답은 아니고 악역이어도 그만큼 능력이 뛰어났기에 이진영님이 우승을 차지한 것이겠지만, 이건 플레이어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단 기본적으로 출연진 포커스가 야외팀에서 맞춰져 있어서 생긴 문제였다고 봅니다. 이번 피해게임2는 전반적으로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일 것처럼 홍진호를 비롯한 야외팀의 활약상에 초점이 맞춰 있었잖아요. 제작진이 이진영님의 활약상에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설명을 더하고 지나치게 빌런 이미지만 심어놓지 않았다면 보는 시청자들도 이진영님에 몰입하고 우승에 더 납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피해게임2. 방송이 진행되면서 호평보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더 커지긴 했지만 물론 그건 그만큼 사람들이 피해게임2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서바이벌 장르가 특성상 보는 사람들이 몰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피해게임2는 퀄리티 높은 연출과 다양한 요소들로 몰입도를 높게 끌어냈기에 이와 같은 호응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만큼 그 몰입에 보답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엔딩과 결과물이 나왔다면 더욱 만족스러웠겠지만, 이 부분은 비단 피해게임2 시리즈만이 아니라
모든 서바이벌 장르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앞으로 비슷한 영상을 만들 때 항상 주의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눈치호텔의 두 번째 편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